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휴식 시간 간단 사주 타로입니다. 오늘도 타로를 시작하기 전에 올린 영상에서 댓글 추첨을 하는 시간입니다.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현재 궁금한 질문 한 가지를 본인의 사주와 타로를 가지고 무료로 봐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댓글 추첨을 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공정하게 무료 댓글 추첨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추첨 당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 화면에서 보셨듯이 한현정 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따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린 영상에도 이벤트 참여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이별 후 내 생각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별 후에 상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속마음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집중하시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있거나 나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카드를 좀 신중하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순서를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도 않는 상태라고 해요. 마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느낌? 계속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고하게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의 내면은 좀 고립되어 있고 술 같은 것에 의존하고 싶어 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지금 혼란스럽고 여러 감정들이 충돌하고 저 멀리서 뭔가 재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꿈 같은 이야기, 그냥 허상이라고 해요. 뭔가 절제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생각되는 일이니까요. 만약 1번 카드 선택하신 분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아직 답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아니면 내가 연락을 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냥 생각만 하면 술만 먹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너무 강하게 헤어지자고 했던지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말을 주워 담기에는 뭔가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꿈 같은 곳에서 그리워하는 그런 정도이면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할 법도 한데 말이죠. 상대방 분이 매우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일들과 과거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오로지 자신의 자존심이나 결단이 너무 강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기보다는 좀 술 같은 것에 의지하고 자신을 좀 고립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움이나 미련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술을 먹다가 이렇게 절제가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좀 충동적인 연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1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2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잘 통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대만을 바라보고, 어, 또 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배려하고 먼저 손 내밀고 사랑했었다고 생각했었대요. 우리는 항상 통하는 점이 많고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숨겨진 것이 튀어나왔어요. 그것이 비밀인지 아니면 뭔가 속마음인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카드에서처럼 개와 늑대가 있는데 개와 늑대는 많이 뭐 틀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살아가는 방식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알면 알수록 너무나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나와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잘 통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알면 알수록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뭔가 비밀 아니면 숨겨진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더욱더 그런 배신감이나 그런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네, 상대방은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신은 그런 것에 좀 능숙하지도 못했고, 잘 이해시키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에 능숙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서투르게 상처만 남겼다고 합니다. 싸움이나 그런 분쟁이 나버렸고 홀로 이렇게 남겨졌다고 해요. 자신의 그 탓보다는 어떤 주변의 탓이나 상황의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아예 고정되어 버렸어요. 왜? 처음에 이렇게 그토록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고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균형을 무너뜨린 어떤 비밀이나 아니면 서로 다른 속마음 그리고 갑자기 뭐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너무나 다른 면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점이었는지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자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주변 상황이나 환경의 탓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비슷하지만 깊게 알수록 생각이 서로 틀리다고 생각됐나 봐요. 여기까지 이별한 후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3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매우 큰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나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좀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카드에서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 대한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천사가 세상에 알리듯 너무나 큰 용서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너무 큰 결심을 했어야 했고 빠르게 행동을 했어야 된다고 해요. 그 타이밍을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의지가 상실되었고 꿈속에서나마 상상에서나마 그것을 되돌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의 그런 선택 중 자신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되풀이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하다고 해요. 상대분은 좀 자신이 이렇게 자만하고 또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게 뭔가 신중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하거나 뭐 별거 아닌 그런 정도로 크게 잘못되지 않겠지 하고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며 너무나 큰 용서와 용기가 있어야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빠르게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용서를 구하든지 행동을 달리 했다면 이렇게는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꿈속에서나 상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이건 아니면 운명이었어 하고 합리화도 해보고 또 그리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갈팡질팡 어떻게 할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마도 주변 친구들이 잘못된 어떤 조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주변에서 조언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것은 오로지 뭔가 자신의 문제인데 주변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말이죠. 항상 사과와 용서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상대방의 그런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3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4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은 처음에 꽤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백마를 탄 기사는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그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거나 먼저 나에게 대시를 한 것이죠. 그 모습이 꽤 괜찮았던 것이죠. 하지만 뭔가 잘못된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왜곡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도 있고, 좀 성숙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이 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잘 대해준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거나 공평하다고 생각했대요. 그건 너무나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좀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거나 비교하거나 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렇게 쏟아진 물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무언가 사건이나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인지 깨닫게 되었대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 사람은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신의 그런 생각만 하고 자신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인 줄은 알고 있었대요. 그건 너무나 좀 성숙하지 못하게 자신의 그런 이익이나 성취를 위해서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깊숙이 자리 잡은 이기적인 마음이 드러나면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다가가고 싶거나 연락을 할 거는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그것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거나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방해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이렇게 다가왔고 사랑에 대한 그런 철학이 좀 성숙하지 못했나 봐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랑인지 뭔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성숙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항상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에게 잘해주고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좀 이기적인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언가 숨겨둔 비밀이나 어떤 숨겨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뭔가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서로가 멀어졌다고 해요. 다시 연락은 올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좀 잘못된 조언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네요. 만약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4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벤트 당첨되신 분의 사주를 설명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8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가 고냉이님의 본인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법관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2장의 법관의 카드가 있는데 법관의 카드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그런 카드죠. 그리고 고냉이님이 결혼할 이 남자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매우 착하고 가정적이고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일에 성실하고 재물도 차곡차곡 잘 모으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다는 것은 고냉이님이 나중에 안평감을 놓고 좀 고민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암시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은 고냉이님의 자리 밑에 보면 기부인 카드가 있죠. 이렇게 2장의 기부인 카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돈에 대한 그런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어요. 입는 옷도 좀 세련되거나 화려한 것이 맞고 좀 뭐 먹거나 노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에 좀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쓰기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근데 이제 무언가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고 아니면 숫자 개념 이런 것도 좋고 숫자를 잘 기억한다든지 가치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평가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탁월하세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돈과 관련된 그런 인연이 많아서 대부분 은행원, 판매원, 뭐 재정공무원, 회계사 등 이렇게 돈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이렇게 돈에 휘둘리기도 하고 내가 큰 돈을 휘둘러 보기도 해요. 하지만 또 어떤 시기를 보면 이렇게 좀 운이 좀 안 좋은 시기 있죠. 운이 안 좋은 시기에 이렇게 만나는 남자는 좀 뭐랄까 내가 보기에는 좀 시시한 남자일 수가 있어요. 흥미가 떨어지는 남자. 왜냐면 나는 이렇게 좀 크게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조금씩 일을 해서 돈은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상대가 안 되죠. 이것은 남자가 나보다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 부분. 왜냐면 모든 면에서 나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좀 당연히 이제 운이 좋은 경우에는 훨씬 능력도 좋고 재물도 많은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럼 좀 주의하실 부분이 이 내 자리 옆에 있는 이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 좀 큰 무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되려 나의 재물과 남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도적대와 같은 사람이죠. 항상 이 무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언제가 운이 좋고 나쁘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이것은 이제 대운인데, 대운은 위아래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10년을 주관합니다. 이 두 장의 카드가 2세에서 10세, 그 다음 이 두 장의 카드가 12세에서 21세 이렇게 10년씩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2세에서 11세, 12에서 21세면 이쪽이 이제 좀 성장기잖아요. 그죠? 이 시기를 보면 부모님의 그 조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의문스러운 일, 초년 성장기에는 좀 의문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고 연결의 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도적대의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초년 운이 이렇게 안 좋게 흐르고 있는데, 만약 이분이 초년 운이 좋게 흘렀다면은 이분은 그 재정 공무원이나 아니면 실업가로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초년 운에 이렇게 부모님의 조력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되려 내가 일찍이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악연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그게 예를 들면 나를 좀 시기하는 사람이나 괴롭히는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좀 나쁜 친구들,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좀 고통받고, 또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 나는 좀 희생해야 되는, 나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운의 흐름이 되어버리죠. 지금 22세에서 31세에 주관하는 이 구간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부인 카드가 있는 부분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내가 열심히 방어를 해야 되는 카드도 이후에 32세 쪽이죠. 32세. 32세 이후에 아직도 내가 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카드도 남아 있고요. 여기를 보면 20대 후반이 갈수록 이렇게 기부인 카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나아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성과이든지 돈이 들어오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옛날보다 좀 수월해지는 것이죠. 좀 나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냉이 님이 질문하신 게 이직, 합격, 연애운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그럼 지금 자세하게 연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운을 보면 이렇게 위에 아래 두 장의 카드가 1년씩을 주관해요. 그래서 이거는 2018년을 주관하고 있죠. 그래도 2018년은 기부인 카드가 두 개가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결실과 성과 면에서는 괜찮은 연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도 뭐 노력하면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로인데, 하반기로 가니까 좀 뭔가 이 앞에 이렇게 스핑크스들이 앉아 있고 나와 내가 전차에 타고 있는데 전차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달려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러면 좀 뭔가 이제 미래가 불분명해지기도 하고, 또 일적인 면에서도 끊어지고, 연애도 일도 좀 끊어지는, 맥이 끊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연말까지 갈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2020년이 넘어가야지 2020년이 넘어가야지 이제 운이 바뀌는데 2000 지금 19년은 좀 올해 말까지 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내가 벌던 만큼 못 벌 수도 있고 내가 대우받던 만큼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손해보다도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년이 넘어가면 나를 도와주는 백마탄 기사가 오고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2021년에 눈이 가게 되는데요. 2021년은 내 사주에서 보았던 그 법관의 카드와 또 이렇게 결실을 맺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카드가 이렇게 있죠. 아까 사주에서 보신 그 카드. 그래서 2021년이 되려 좀 알찬 한 해가 되겠죠. 남자나 무슨 일적인 면에서도 어쨌든 21년이 굉장히 좀 알찬 한 해가 된다고 나오죠. 결론적으로 이 지구는 올해가 지나가기까지는 불리한 면이 있어요. 내년이 돼야지 좀 일사천리로 뭐가 일이 진행되겠다. 내년이라는 것은 어쨌든 2월 정도 입춘이 되는 그런 시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연애운을 물어보셨는데 연애운은 좀 거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애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게 있는데 다시 이렇게 대운으로 보면 이거 10년 대운 10년 대운이에요. 10년씩 끊어서 보는 건데 이렇게 대운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 30대 초반까지 아직 이렇게 도적대들이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고단한 면이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30대 초반까지는 연애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무리 뭐 남자가 좋던지 뭐 이 남자인 것 같던지 남자한테 신경을 써봐야 이 시기가 조금 지나가야 내 남자라는 게 확실히 되거든요. 그 진짜 내 남자는 이 시기가 좀 지나야지 나와 인연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만나서 결혼한 남자가 어, 아까 말씀드린 착하고 가정적이고 능력 있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그런 덕도 보고 또 이렇게 뒤로 가시면 42세에서 51세 있죠? 이쪽에 보시면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이 이후를 더 알차게 계획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어떤 나의 그런 선택과 환경에 의한 것으로 좀 증폭되든지 축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똑같은 사주가 두 개, 세 개라고 해서 대통령이 두 명, 세 명 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태어난 지역이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 나이가 들수록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요 30대 초반이 지나서 중반으로 접어드는 요 사이에 그 남자를 잘 만나셔야 되고 또 이때 남자를 좀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때 가면 내 남자가 누구이다라고 확연히 알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선택하시겠죠. 왜냐면 뒤에 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남자와 인연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냉이 님이
그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 사주 베이스가 있잖아요. 기본 베이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 크기 같은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운이 이제 딱 터지면. 근데 그거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그걸 더 증폭해서 내가 행복을 더 크게 누린다는 것은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음, 좀 요 시기를 잘 지내고 나서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해요. 만약 이때가 가면 아마도 고냉이님은 이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그런 지난 날들을 좀 회상하시면서, 어, 이 시간 있죠? 이 즐거운 시간들을 그냥 보내고 계실 것 같은 이 시기가 오면,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고민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회상하시면서, 아, 내가 그때 좀 그랬었지 하면서, 음, 이 시간을 좀 즐기시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이지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 내년 초가 돼야지 일사천리로 좀 풀리는 게 있고 그리고 연애운은 지금의 연애운은 크게 의미를 두시지는 마시고 이 30대 초반이 흘러갔을 때 내 남자가 왔을 때 잘 인연을 가지셔서 이후에 행복한 그런 시간을 좀 크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고냉이님의 전반적인 그런 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